오늘 준비한 영상은 조선시대 인구의 반이었던 노비의 가격과 삶에 대한 영상입니다. 신분제도가 사라지기 전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늘 없어지지 않고 몇천 년간 존재해오던 신분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노비죠. 우선 천민과 노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천민은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신분 계층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고, 노비가 그 여러 천민 중 하나인 겁니다. 다른 천민 계층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조선시대에는 흔히 팔천이라고 해서 노비, 기생, 승려, 백정, 상여꾼, 광대, 무당,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들, 이렇게 8집단을 천민이라고 여겼습니다. 노비를 반인 반물 혹은 6인 사물 등등 이런 말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절반은 물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매 상속의 대상이기도 했는데, 조선시대 노비가 매매의 대상이라면 노비 몸값도 정해져 있던 거겠죠. 당연히 시대마다 다르긴 했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노비 매매 문서가 있는데요. 진짜 사람을 사고 팔았다는 거죠. 전체 인구의 50%가 노비였다. 일단 조선시대 노비의 몸값을 알아보기 전에 이 노비들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왜 매매의 대상이 되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노비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에 따라 몸값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조선시대 노비 숫자부터 알아보자면, 조선 초기인 태종 때는 10만, 그 뒤 세종 때는 20만, 성종 때는 30만의 노비 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노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서 전체 인구의 40-5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17세기에는 조선 전체 인구의 60%에 이르렀죠. 양반 가문에서 자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비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뉩니다. 공노비는 기본적으로 관아나 궁에서 일하는 그런 노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보수로 일했지만 상관의 묵인하에 뇌물을 뜯어먹기도 했죠. 그리고 여가를 활용해 영리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진짜 괜찮은 상관을 만나 일을 할 때나 벌어지는 일이고, 보통은 그냥 맞으면서 일했죠. 산업인은 다시 외거노비와 솔거노비로 나뉘는데요. 외거노비는 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내는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뒤치다꺼리 안 하는 대신 돈으로 준다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솔거노비는 여러분들이 노비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노비입니다. 집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주인이 덥다고 하면 부채질도 좀 해주고 반찬도 만들고 등등, 진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노비를 상징하는 그런 노비죠. 이렇게 조선시대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는데, 이런 노비의 수가 40에서 50%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관련된 노비들이랑 양반들이 데리고 있는 노비 숫자만 전체 인구의 반이 넘었다는 거죠. 근데 노비가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는 거란 의문이 들 텐데요. 노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일천즉천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천함은 변경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노비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도 노비가 된다는 거였죠. 이게 당시 조선시대 양반들의 재산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땅,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노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노비의 숫자를 늘려야지 자기들 배속이 든든해진단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노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문 추노꾼. 그런데 18세기 이후로는 노비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일천즉천이 사라지고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종모법이 시작된 이유도 있었지만, 이 시기에 특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납속책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납속책이란 흉년이나 기근이 들었을 때 군량이나 재정이 부족해지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곡물과 돈을 받고 특전을 주는 겁니다. 이때 노비들도 곡식을 주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17세기인지는 이때 화폐 경제가 등장하면서 노비들이 땅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게 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비들이 이 정도면 도망가도 살만하겠는데 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가면 양반들한테 손해이므로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있던 게 전문 추노꾼들인데, 장혁이 출연하는 드라마 추노 아시죠? 이 사람들이 추노꾼입니다. 이렇게 노비가 도망가면 전문으로 찾아주는 직업까지 있을 정도로 노비를 진짜 재산으로 생각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비의 가격. 앞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노비의 몸값은 당연히 시대마다 다르긴 했죠. 그런데 대략 노비 2에서 3명이 말 1필의 가격과 같았다고 합니다. 말값이 4에서 500필이었고 노비의 값이 150필이었죠. 사람인데 말보다도 저렴했던 거죠. 당연히 노비가 말, 소 등등보다 고급 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당시 기록을 보면 말은 연간 식량 현재 돈으로 따지면 약 50만원의 유지비가 들었는데 노비의 경우에는 연간 50량 현재 돈으로 200만원에 가까운 유지비가 들었습니다. 식비도 훨씬 많이 드는 데다가 옷도 들고 품삯도 드니까요. 그래도 여자 노비는 남자 노비보다 더 비싼 값을 쳐줬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출산하면 그 자식도 주인이 가질 수 있었다 보니 더 비싼 값을 내고 사와야 했습니다. 실제로 임신을 한 여자 노비는 태아의 값까지 내야 했죠. 이렇게 노비 3명을 합쳐야 겨우 말 한 마리 가격이었던 조선시대 노비.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비에 대한 대우는 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자마자 도망을 다닌 거로 봐서는 노비에 대한 대우가 당연히 안 좋았다고 할 수 있죠. 노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제 막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도중이라 한강 물이 녹다 만겁이다. 단단하게 얼지도 않고 아예 녹지도 않고 한강 위를 건너가야 하는 사람들은 얼음이 얼어 있으니까 그냥 건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녹다 만 얼음이다 보니 많은 행인이 빠져 죽었었는데 한 의금부 노비가 쌀을 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얼음이 깨져 몸의 절반만 얼음에 걸치게 되죠. 그러자 같이 가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등에 지고 있는 짐을 풀어버리면 살 수 있네. 당신이 나보고 이 짐을 버리라고 한 거요? 이 짐 버리고 살아나는 순간 난 그냥 죽은 목숨인 거야. 살아서 어떻게 그 고통을 다 겪으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노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물에 빠져 죽고 말았죠.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노비의 삶이 가혹했다는 겁니다. 노비의 가혹한 삶. 실제로도 노비는 주인에게 학대당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는 주인이 노비를 죽여도 큰 처벌을 받지 않았죠. 물론 나라에서는 노비의 코를 베고 불로 지지는 식의 가혹 행위를 금지했지만 이런 걸 일일이 신경 쓸 리가 없었죠. 실제로도 주인은 자신의 소유인 노비를 맘대로 처벌하고 죽일 수 있는 생살권을 가졌었습니다. 만약 법을 무시하고 가혹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신고를 못했는데 당시 조선에서 주인은 부모와 같은 위치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비가 주인을 신고하면 부모를 신고한 게 돼버리는 거죠. 이 유교 국가에서 이걸 눈 뜨고 볼 수 없잖아요. 결국 신고를 한 노비는 더 큰 죄를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노비와 주인의 간통 역시 차명으로 다스렸는데 나라에서 정해놓은 대로 보면 부모랑 정분이 난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간통죄가 아닌 폐륜법으로 다뤘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그래도 되는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기 노비 이외의 다른 사람 소유의 노비는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건든다고 하면 재산권 침해가 돼버린 거죠. 자신의 소유인 노비에 대해서는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수많은 여노비는 주인에게 강간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노비의 주인에게 허락을 맡으면 강간을 하는 게 가능했죠. 물론 조선시대의 모든 노비가 이러한 일을 겪은 것은 아닌데요. 아예 사람 대우를 안 해준 건 아닙니다. 노비 역시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심지어는 노비가 노비를 가질 수도 있었죠. 이런 노비는 16세기 당시 전체 노비의 2에서 3%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살림도 차릴 수 있었는데 물론 노비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노비가 있고 아닌 노비가 있었죠. 노비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면 출산 휴가도 주어졌습니다. 특히 관아에서 노역하는 노비들은 이 출산 휴가가 꽤 확실하게 주어졌는데 태종 때 관비의 출산 휴가를 7일에서 100일로 늘려주고 남편도 한개월의 출산 휴가를 줬다고 하죠. 모든 노비가 다 힘들게 살진 않았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는 노비 제도가 폐지된 지 오래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